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6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풍파 가득한 현대사를 몸소 겪어오셨기에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 속에 담긴 진위를 파악하는 해안이 남다르실 줄 압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기괴한 질문에 얽힌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걱정하는 청년의 모습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교묘하게 설계된 가짜뉴스와 갈라치기의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먼저 자료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7살 청년 이사야라고 합니다. 오늘 국정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는 조금 현재 정부와 당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정말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두고 이것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고 정교 유착 및 또 권력형 의혹의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계파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 문제가 대통령이 아니라 그 개혁을 실행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구조와 기득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혁을 멈춘다면 그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는 분명히 인정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아니면은 그 실패에 대한 책임까지 대통령이 함께 떠안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청년의 입장에서요. 이제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을 하셨던 정책 중에 하나인 그 북한의 체제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을 국민 혈세로 배포하기 시작한 점이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로 중단되었던 북한산 식품의 수입을 재개하였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및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청년들의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들보다 북한의 김정은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진짜 이적행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청년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존중하신다면 왜 민주당 정부에서만 유독 이런 북한 정권에 유리한 조치들이 연달아 나오는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뒷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부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신문 등을 개방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해도 좋다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예를 들어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으로 개방해도 그만이라는 것이지 그거를 국비로 하자라는 식의 논의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가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틀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서 설득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세력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당과 정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몸으로 완전하게 일치단계에서 가야만 국정도 성공시킬 수 있고 개혁을 그 후로도 이어갈 수 있다는 경험의 기초에 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의 당정일치를 해가면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찾은 전북대학교 강당이었습니다. 27살 청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사야라는 학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분명하지만 민주당의 기득권 구조가 이를 막고 있다며 마치 정부와 여당의 내부 갈등을 걱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성동격서, 즉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는 전략과도 같았습니다. 이어진 질문에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북한의 노동신문을 국민 세금으로 배포하고 있다. 이적 행위가 아니냐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즉각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믿고 정보 접근을 개방하자는 논의는 있었지만 세금으로 배포한다는 말은 틀린 가설이라며 이를 일갈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이준석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 같은 보수 진영 인사들도 북한 매체 개방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마치 현 정부만의 종북 행위인 양 뒤틀어보인 것입니다. 이 학생의 정체가 드러나며 사건은 더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대학생 단체 소속으로 처음부터 총리의 실언을 유도하거나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 속에서 적진에 위장 침투하여 내부를 교란하던 간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의 극치를 보여준 셈입니다. 정치권의 흔한 공방으로 넘기기엔 그 수법이 매우 치졸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갉아먹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결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드는 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타운홀 미팅에서 즉석 질문을 받는 열린 태도는 유지하되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공론장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를 속이기 위해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